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야권 통합이 생각보다 손쉽게 이뤄지기도 하네요. 새해 초에 안철수 의원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1위로. 나는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나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예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랑 직접 논의를. 아니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목표로 성공하고 있는 거고. 이게 창순동의 그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 주민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거의 모른다고 해요. 도시재생 있었어? 나한테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전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주민이세요? 예. 마주보고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이렇게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도시 재생지역이라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정말 많은 혈세를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도시 재생도 그리고 지역 발전도 주민 만족도 이런 세 부분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상 중요한 것이 현장 아닙니까? 네.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정책 수요자죠. 그분들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만 되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이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칠 생각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되셔서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시죠. 예. 성함이 어때요? 김영수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님이세요? 안철수 대표님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됐죠. 이 대표는 사면카드를 꺼내들면서 화합의 정치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찬반 대립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화합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대표부터 됐네. 수고하셨습니다. 논의하시고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1.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3. 최고위원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목과 대결을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통령이 좀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발표문에 사과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가 전제돼야 아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아니,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와대와 공감을 일정부가 확실히 하시나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시술 전체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세월호 사건 이후 이 16개월일 정인이 사망 사건처럼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 할 만한 상황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주르륵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정인이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청년의 힘은 연말에 또 큰 화합적인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큰 결단이신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요. 그게 안타깝게 서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의 손을. 국민들이나 우리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을 탓하면 안 되고요. 또 당사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래 이번에 어쨌든 정기 국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추구부장 선생님 그와 무교 안 죽으세요? 네? 죽으실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도 지금 종로구잖아요. 종로구. 우리 대표님 종로구는. 거의 대부분이 종로에 그렇죠. 성경과 기독교, 불교, 천도교도 천도교. 천도교. 그 중구가 종로구 붙었으면 카톨릭도 그러고. 맞아요.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의여지 중에 무엇입니까? 저는 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름에서는 인이다. 인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이기 때문에 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인이 살아있으면 이번에 정은이 사태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런 아이를 학대하는 있을 수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이 과거에 그 조두순 사건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그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그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이래 나와 있어요. 신고 출동 전의 조치사항, 신고 이력 조회, 학대 우려 가정 여부를 확인해라. 왜 세 번의 신고를 전부 다른 팀에서 이것만 기본이 안 돼 있다. 지금 매뉴얼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수 문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말에 들어있습니다.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으면 학대로 보기 어렵다.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아동학대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몽고 반점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 보호자의 그 어떤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워낙 그 양부모라든지 그 보호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그걸 현장에서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그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허벅지 상처입니다. 저 허벅지를 몽고 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아이의 얼굴에는 어디에도 몽고 반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아토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몽고 반점이 있다, 아토피가 있다, 상처가 있다 라는 얘기로 넘어갔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게, 여기서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다면 살지 않았을까. 다음은 박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책임자 문책하고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7년간 4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하지 않을 거다. 총장님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아니, 되도록이 아니죠. 이런 무책임함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쪽에 전수합동조사 강화, 경찰 전문의료 협조 강화, 전담부서 신설, 이 3개 중에 다 재탕 3탕이에요.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 나라냐 공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분노에 찬 말씀들을 거침없이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분류 요구도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여론들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단식 농성장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인데요. 고생하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3번 웃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과연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식사도 못하시고. 아이고야. 오자는 뭐 자숙지도 못하고. 구미에서 살았어요. 구미에 계셨구나. 부자는 한 3분 계신지 모르고 목들이 뜬 겁니다 이거. 예. 그 저기 뭐지? 안뜨기 바깥뜨기 해가 고무뜨기. 그 시민들 제가 뜬 것도 있고 시민들이 뜬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추우신데 괜히 나오시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대단한 오신 것만 용기가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처음 들어왔는데 엄청 커가지고 저 차를 저쪽에 대놓고 여 찾느라고 억수로 고생했다. 그래도 자리 좋은 데 잡으시면 쫙 드는데. 휴일날은요 사람도 없어요. 예.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원이 너무 넓어서. 그래 맞다. 그래 생각하지. 이렇게 높은만 자꾸 다치잖아요. 그러고 뭐 또 PD님들은 현장에서 저하고 또 다 같이 일하고 사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었고 나무 일해야죠. 그렇잖아. 정말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걸 알았어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몰랐어요. 초장시간 노동에다가 막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미달된 수준에서 1년 내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몇 개월 놀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뭐 소리를 내다가 오히려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방송이니까 내가 길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연예인 못하고 이제 어떤 때만 다시 해야 되니까요. 다시 해야 되고 뭐 제 방송 걱정까지 하시네. 저는 오늘 목표 딴 거 없고 저기 뭐지 우리 저 용관 선배님하고 미숙 씨하고 한 3번 웃게 해드리고 가는 게 목표인데 목표 달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지 뭐. 구직 관련 중요하게 정리가 된 것은 중대산업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작은 부분들이라서 특별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강론을박을 하다가 오늘 의결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늦게라도 오늘까지 이거는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 한 560만 명 됩니다. 그분들의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